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온도 센서를 실제로 사용해서 온도 센서로부터 온도를 측정하고 그렇게 측정한 온도 값으로 우리가 릴레이를 이제 제어할 예정인데 그 제어하는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릴레이는 온도 센서 부분을 마무리 짓고 살펴볼 예정이니 릴레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차차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온도 센서를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 그래서 온도 센서의 부분의 강의는 이번 시간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먼저 스마트 포셋 리파지토리에서 어디에 어느 소스에서 온도 센서를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다뤘던 초음파 거리 센서가 있는데 초음파 거리 센서의 함수를 처음에 만들었는데 또 그 센서를 또 어디서 사용했을까요? 그때 사용했던 소스 그리고 이 시간 볼 센서가 동일합니다. 예, 그때의 기억을 좀 더듬어 보자면 예, 여기 보시면 소스 밑에 스마트 포셋 .cpp 파일이 있었죠. 이 파일 내에서 우리가 초음파 거리 센서를 이용하기 위한 함수 우리가 제작한 함수를 이 소스 내에서 사용했었습니다. 오늘 예, 온도 센서도 초음파 거리 센서처럼 이 소스 내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만든 함수의 이름은 뭘까요? 예, 리소스 리드 MCU 90615입니다. 예, 라인 119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 소스 한가운데서만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도 언급했었는데 이 리드 함수를 한 군데에서만 사용하는 이유는 온도 센서를 하나만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 군데에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 개의 온도 센서를 라즈베리 파이에 달 수도 있고 그런 환경에서 여러 개의 온도 센서를 실제로 달아서 뭔가 여러 개의 온도 센서로부터 값을 추출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여러 번 뭐 리소스 리드 MCU 90615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온도 센서 하나만 쓸 수 있고 그 하나만 쓸 수 있도록 예, 이 함수 자체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소스 리드 MCU 90615라는 함수는 어쨌든 우리 프로젝트 전체에 걸쳐서 딱 이 한 군데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앞뒤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 예, 이 부분의 소스를 일단 먼저 살펴보고 이것을 언제 불러서 쓰는지 그래서 하나씩 소스를 타고 한번 이렇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리소스 리드 MCU 906로 함수의 인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인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자는 예, 온도 센서가 비접촉으로 온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그 물체를 타겟 오브젝트라고 했었는데요. 그 오브젝트의 온도 값을 받기 위한 변수에 예, 변수가 예, 템프 오브젝트 예, 더블형이죠. 요 템프 오브젝트의 주소값 이 주소값을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소값을 넘겨주니까 이 함수 내에서 이 주소에 접근해서 센서로부터 추출한 온도 값을 템프 오브젝트에다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로 들어가기 전에 라인 116의 템프 오브젝트는 0.02 값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 함수에서 센서로부터 값을 추출하고 이 오브젝트에 적당한 온도 값을 넣어준 뒤 이 함수가 리턴되면 여기 리턴된 이후에 이 시점부터 이 시점부터 요 밑에 라인 122 템프의 오브젝트의 특정한 온도값 그 해당 오브젝트의 온도값이 설정된 상태가 됩니다. 예. 그리고 타겟 앰비언트는 센서 주변부의 온도를 의미하고
이것도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타겟 앰비언트 변수의 주소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럼 역시 이 함수에서 센서 주변부의 온도를 측정해서 그 온도 값을 이 주소에 접근해서 이 주소에 해당 변수인 타겟 앰비언트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리턴된 그 넘겨준 시점, 이 함수가 실행돼서 리턴이 되면 리턴 값으로 뭔가 그 인티저 값이 나오게 될 텐데, 그 인티저 값이 0보다 작다, 0보다 작으면 온도를 추출함에 있어 뭔가 비정상인 상황이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수가 비정상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에러 값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음수가 나왔으니 리턴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리턴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가 발생해서 여기 리턴이 음수였고, 예, 그러면 여기가 음수면 참이 됩니다. 참이면 이게 문제다. 참인 상황에서는 equal callback cancel로 리턴 되겠습니다. 그러면 equal callback cancel, 이것은 이전에 타이머 부분을 설명을 드렸을 때 equal callback cancel, equal callback renew와 같은 상수를 리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타이머 콜백인데 타이머 콜백인데 그 기억을 가다듬어 보면 equal callback cancel의 경우에는 타이머가 주기적으로 계속 불지 않고 여기서 이제 딱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에러 상황이 감지되면 이 센서가 문제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추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불리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안 부르겠다. 안 부르게 이게 안 부르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라인 120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면 타이머의 주기를 끊도록 설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에러 상황인 경우고, 만약에 정상 상황이라면 0보다 0 혹은 0보다 큰 값이 나오면 이 부분은 이제 그냥 건너뛰고 이 밑에 부분 루틴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루틴을 보면, 이쪽으로 보시면 템프 오브젝트가 0인 경우에는 또 이제 리턴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리턴은 위에 리턴과 좀 다릅니다. 여기 리턴은 equal callback renew인데요. 이것은 주기를 계속 유지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왜 템프 오브젝트의 온도가 0으로 측정되었는데 왜 0도인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리뉴를 할까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센서의 스펙에 따르면 센서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지면 거리가 떨어지면 센서가 물체의 온도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센서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온도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온도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면 그 값이 0.0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이것은 수위가 좀 더 높아지면 다시 이제 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것은 이제 에러 상황이 아니고 잠시 기다려서 다음에 한번 측정해 보자 라는 의미에서 equal callback renew를 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수위가 높던 간에 수위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면 이것은 뭔가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에러를 출력하고, 여기 보시면 에러를 출력하고 라인 equal callback cancel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프로젝트의 상황에 맞춰서 여기 리턴 값을
결정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주기를 끊거나 아니면 일단 이번에 넘어가고 다음에 측정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다음에 다시 측정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시면 템프 오브젝트, 템프 오브젝트라는 걸 어딘가에 전역으로 저장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타겟 오브젝트라는 변수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럼 이 변수가 어디 있나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위에 여기 나오네요. 제일 위에 여기 라인 60 보시면 여기 뭔가 전역 변수로 선언되어 있고 이 전역 변수로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스말폿의 CPP 파일 내에서만 쓸 수 있게 제한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이 CPP 파일 내에서 타겟 오브젝트 변수를 구석구석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인 123, 이 타겟 오브젝트 이 온도값, 타겟 오브젝트 변수에 방금 추출한 온도값을 넣어주어 셋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오브젝트는 뭔가 템퍼리처 타이머 컬백이 불리울 때마다 지속적으로 최신의 온도값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단 그 온도값이 0이 아닌 제대로 측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온도값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겟 오브젝트의 변수에 접근해서 그 변수의 값을 추출한다는 것의 의미는 최신 온도값을 얻는다. 최신 온도값을 얻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렇게 그냥 주석 처리를 했네요. 주석 처리로 딜로그를 출력하게 되어 있고 딜로그로 이제 온도 값을 출력하는데 조금 전에 추출한 타겟 오브젝트의 온도 값과 타겟 앰비언트 그 센서 주변부의 온도 값을 이제 플로팅 형식으로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석 처리가 되어 있는데 주석 처리가 되어 있는 이유는 원래 이 프로젝트가 온도 값을 출력하기보다는 온도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릴레이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거나 이제 클라우드에 전달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로그는 불필요해 보여 이렇게 제가 주석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릴레이나 클라우드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석은 해제하고 온도 센서가 실제로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는 이제 어떤 내용일까요? 여기는 타겟 오브젝트 실제로 측정하는 비접촉으로 측정하는 물체의 온도가 하이 템퍼리처 보다 높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뜨거운 물이 기준보다도 물이 더 뜨겁다라고 하면 뜨거운 물은 이제 닫고 뜨거운 물을 닫고 찬물을 열어주도록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물체의 온도가 로우 템퍼리처보다 낮다. 내가 생각하는 찬물의 기준보다 낮으면 이제 이 아랫부분을 설정해 주고 그 외의 적당한 이제 온도의 경우에는 이 else 부분을 수행해 주게 됩니다. 실제로 수행해 주는 값을 보면 뭔가 어떤 변수에다가 이제 0 혹은 1의 값을 이렇게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하이 템퍼리처는 무엇이고 이제 로우 템퍼리처는 어느 정도의 이제 온도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이 템퍼리처는 30도고 로우 템퍼리처는 20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하자면 30도보다 물이 뜨겁다 라고 하면 그 뜨거운 물을 좀 식힐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30도라는 물의 온도가 뜨거운 물의 온도는 아니지만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일단은 그렇게 쉽게 결과물을 판단하기 위해서 30도와 20도로
이렇게 우선 설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춰서 온도를 이제 변경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 30도다 물이 뜨겁다. 예를 들면 40도다. 40이라고 하면 enable cold 찬물을 틀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변수를 1로 하고 뜨거운 물을 틀기 위해서 참고하는 그 변수는 0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 127 변수를 참고하는 그 어딘가에서는 찬물을 켜고 뜨거운 물은 끄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차다. 그러면 찬물을 잠그고 뜨거운 물을 틉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을 경우, 적당한 경우에는 찬물과 뜨거운 물을 다 틀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루틴이 온도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설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 값을 설정한 이후에 라인 137 보시면 다시 리턴해주고 있는데 이 리턴하는 값을 보니 equal callback renew입니다. 이 말은 이 타이머가 앞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부르게끔 설정한다는 거고, 그럼 다시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temperature timer callback 이 불리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타이머 안에서 다시 이제 온도 값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온도를 측정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리뉴를 리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타이머는 누가 불러주는 걸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살짝 코드를 타고 올라가 보면 equal timer add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temperature duration이라는 시간 후에 temperature timer callback을 불러주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럼 temperature duration은 얼마나 될까요? 그 시간은 보시면 0.0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디스턴스를 측정할 때 1초에 한 번씩 측정했는데 온도의 경우에는 0.05초에 한 번씩 측정합니다. 그럼 1초에 20번 측정하는 거죠. 굉장히 빈번하게 자주 측정하게 되는데 이 주기 또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춰서 얼마든지 바꿔가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이 템퍼레처 타이머 콜백 이 콜백 내에 로그를 출력하는 게 있었습니다. 잠시만 찾아보겠습니다. 라인 100, 이쪽 보시면 라인 124 이 부분을 주석을 해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1초에 20줄에 이제 로그가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뭔가 다른 로그를 이제 보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를 좀 느리거나 혹은 로그를 남기는 것을 주석 처리하거나 해서 다른 의미 있는 로그가 잘 보이게끔 이렇게 테스트 해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0.05초의 주기로 템퍼리처 타이머 컬백을 불러주게 되어 있고요. 그 타이머 안에서 온도 값을 계속 측정해서 그 온도에 맞게 수도꼭지를 제어하기 위한 변수를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널 값은 이 콜백이 불릴 때 사용자가 같이 넘겨줄 데이터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별도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equal timer add를 하면 그래서 정상적으로 타이머를 애드했다 싶으면은 여기에 리턴 값이 temperature timer라는 변수로 들어갑니다. 이 temperature timer라는 변수를 보면 이 temperature timer를 보겠습니다. 보면 여기 상단에 전역으로 여기 스태틱 전역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스태틱인 걸로 봐서는 이 파일 내에서만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머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 놨고요. 이 변수는 어떤 주소를 가지고 있는 포인터인 거죠. 템퍼리처 타이머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나온 그 메모리 할당받은 그 공간의 주소를 의미하고요. 그 주소는 이코어 타이머 포인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코어 타이머 add 이코어 타이머 add라는 것을 하면 얘가 넘겨주는 리턴 값은 조금 전에 보신 이코어 타이머 포인터 여기 있습니다. 이코어 타이머 포인터 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상적으로 타이머가 리턴이 되면 여기에 어떤 주소값이 할당이 되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타이머를 만들지 않으면 이 코어 타이머는 널입니다. 이 주소는 널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온 리턴 값을 보고 라인 247에 나온 리턴 값을 보고 제대로 타이머가 생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여기 밑에서 라인 248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eturn if 만약에 템퍼리처가 널이 아니면 정상 상황인데, 이게 뭔가 널이라면 템퍼리처 타이머가 널이었으면 느낌표가 붙었으니 값이 1이 될 테고, 그러면은 이게 리턴되는 조건에 전체가 true가 되니까 리턴이 되는 조건이고, return false가 돼서 전체적으로 뭔가 실패했다. 타이머를 받기를 실패해서 여기서 다시 리턴을 합니다. 이 함수에 들어와서 쭉 타다가 여기서 바로 라인 248 이 부분에서 return false로 나가 버립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함수에 들어와서 쭉 이렇게 타다가 이 함수 자체를 이제 리턴해 버립니다. 정상 상황에서는 265 보시면 리턴 true야 하는데, 바로 라인 248 이 부분에서 리턴 false로 아예 나가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함수가 서비스 앱 create인데, 서비스 앱 create는 도대체 언제 불리우는 걸까요? 한번 보시면 여기 라인 308 메인 함수를 보면 이제 이벤트 콜백 내에서 create 구조체 내에 create 변수 create 멤버 변수에 서비스 앱 create 이 콜백 함수를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추가 설명드리면, 서비스 앱 create인데 서비스 앱 create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비스 앱 create 함수가 여기에 메인 함수에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타이젠 앱 라이프 사이클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요 이벤트 콜백이라는 변수 안에 create 구조체 내의 변수에 이렇게 서비스 앱 create라는 함수를 세트해주고, 그리고 나서 요 이벤트 콜백 자체를 메인 함수의 마지막 부분 서비스 앱 메인에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게 이제 결국에는 앱의 라이프 사이클의 핵심 중에 핵심인 메인 룹을 시작하는 부분인데, 이 메인 룹에 방금 이 함수가 셋된 이 변수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메인 룹 안에서 알아서 이 함수를 불러주게 됩니다. 이 메인 룹이 언제 함수를 불러주는지는 타이젠 앱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자료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메인 룹에 의해서 어느 시점에 이게 불리는데 이게 만약에 return false다. return false다. 그러면 이 메인 룹은 종료가 되고 그냥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게 만약 true다. true면 메인 룹이 본격적으로 이제 룹을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인 247에 equal 타이머 add에 나온 리턴 값이 정상 리턴 값이다. 타이머를 가진 어떤 주소값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정상 루틴에 따라 여기 쭉 내려가는 거고 근데 만약 널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 널이 1로 바뀌면서 return false가 되는 거고 바로 여기서 이제 딱 끊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return false로 나가게 되고 이 서비스 앱 create 리턴 값이 false니까 메인 루프는 중지하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템퍼리처 타이머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온도 센서에 대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